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지금 벌써 1시가 됐네요. 예, 자, 남은 주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석방 한 달 앞두고 또 구속 청구한 검찰입니다. 자,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정진상 실장과 이 공판 날짜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취재에 좀 제약이 많은데요. 자, 오늘 제가 일단 이화영 부지사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꼭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과 압박을 받아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폭로하고 난 다음에, 자, 오늘이 두 번째 재판입니다. 폭로는 그전부터 했는데 정식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자신이 지난 6월에 검찰에서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협박과 압박을 받아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다. 즉 조작된 진술이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의견서는요, 사실 법무법인 덕수에서 벌써 8월 초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법무법인 덕수가 의견서를 제출한 직후에 변호인을 사임했다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접수를 미뤘어요. 그리고 그동안 한 2차례 정도 국선 변호인만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저지난주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덕수에서 낸 그 증거 부인 의견서를 다시 제출한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번에도 일단 접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왜? 야, 이화영도 자꾸 말이 바뀌고 하는데 또 말 바뀔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줄게. 잘 생각해봐. 라고 해서 지금 또 미룬 겁니다. 조금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또 진술을 또 번복하라는 건가? 아니면 진술을 번복하도록 검찰, 야, 니들 한 번 더 이화영 괴롭혀봐. 이런 건가? 예.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검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화영 지사를 툭 하면 불러가지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또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겠다고 지금 이화영 지사를 또 불러 제끼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구속을 한 거는 이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혹은 뇌물이냐 가지고 한번 걸었고요. 자, 그게 좀 진행되고 오다가 대북 송금으로 기소를 한번 했고요. 그러다가 또 증거 인멸 가지고 또 한번 기소를 했어요. 총 3번을 기소를 한 겁니다. 이 중에 맨 처음 했던 이 뇌물 부분하고요, 대북 송금 부분은 구속영장이 각각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1년째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1심 선고가 안 났는데 미결수도 아니야. 아니, 미결수도 아니지. 하여튼 간에 1심도 안 났는데 지금 1년째 감옥에 잡아두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좋아. 100번 양보해서 그래 1년까지 잡아둘 수 있다 쳐. 근데 이제 이제는 석방해야 될 때가 됐죠. 근데 이제 검찰이 3번째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증거인멸 가지고 또 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번 또 새로운
뇌물 혐의가 또 있다 하면서 그걸로 또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영 지사를 지금 계속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붙잡아 와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요일 날에까지 끄집어 내온다는 거야. 야, 정말 못돼 처먹은 놈들 아닙니까? 아니 이화영 지사가 지금 매주 1회씩 재판을 가요. 그런데 검찰에서 2번씩 3번씩 불러 제끼면 이 사람은 뭐 몸이 나만 하냐고, 안 그래도 신경 쓰이는데 계속 이렇게 불러 뭐 괴롭히겠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와중에서 검찰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접수를 거부한다고? 그럼 결국 뭐 말하는 겁니까? 검사들이 이화영 괴롭혀가지고 진술을 또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자, 더 더러운 건 뭐냐면요. 검사들이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그 수원지검에 출석했잖아요. 근데 그날 이화영 지사가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그죠?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딱하니 검찰이 이화영을 놓고는 뭐라고 했다? 저기 이재명이 다 너한테 뒤집어 씌우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대. 지들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들 멋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서를 조작해놓고 조작된 진술서를 조중동에 뿌려. 그래놓고 그게 언론 보도가 났다고 또 이화영한테 물어봐. 너 어떻게 생각하니? 개새끼들이 그럼 정상적인 그럼 진술서를 제시를 하면서 야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상적인 진술서가 없어. 왜? 검찰이 그렇게 이상하게 써놓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서명 자체를 안 해버렸잖아요. 서명 자체를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서명을 했고 진술을 그렇게 했으면 그 진술서를 내밀면 되는데 진술서를 못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다? 지들이 그냥 만든 조작한 내용을 조중동에 뿌리고 조중동이 보도한 내용을 다시 지들이 인용해서 다시 이화영한테 물어보는 거지. 뭐 하는 새끼들이야? 이런 걸 보고 자가발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자가발전에 스스로 펌프질 한다는 거 아니야. 지 혼자서 펌프질 하는 거 아니야. 조금 뭐 안 좋게 하면 마스터베이션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마스터베이션 한 거라고. 딱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이화영한테 야 이재명이 이랬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다는 거. 뭡니까? 이간질 시킨 거지. 참. 이런 짓을 하는 검사를 놔두었어야 되겠어요. 네. 이런 짓 하는 검사를 탄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인간 말종 아닙니까? 인간 말종 아니야, 말종? 옛말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검사가 칼을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그랬다고요. 칼을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이거면 수사를 하되 딱 필요한 부분만 수사를 하지 괜히 엉뚱한 괴롭힘만 주지 마라. 왜? 칼을 찔렀을 때 비틀면 엄청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거를 검사가 검사한테 한 얘기야. 이건계 검사장이 자기 후배들한테 찌르되 비틀지 마라라고 했다고. 근데 지금 검사가 하는 건 뭐다? 찌르는데 또 찌르는 거지 이거. 난도질을 하는 거지. 난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검사냐고 이게. 네? 양아치지. 이게 아유 진짜. 참. 자, 이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하고 별건 뇌물 수사를 가지고 지금 추가 영장을 청구를 한답니다. 이미 증거인멸 부분은 이미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근데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요.
증거인멸교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지금 한참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고요. 증인신문이 거의 끝났어요. 원래는 이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해서 증인이 100몇 명이었는데 검찰이 갑자기 싹 그냥 그 증인 신청을 처리하는 바람에 증거인멸교사 지금 증인신문이 다 끝나가. 갑자기 확.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이미 증거조사가 끝났는데 증거인멸. 아니 증거조사가 끝났는데 왜 이거 구속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뭐다? 검찰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화영을 석방시키지 못하겠다라는 거지. 원래대로 하자면 다음 달 13일쯤에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석방을 안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못된 거지. 뭐 꼼수를 이런 꼼수를 쓰나 몰라. 자, 진짜 꼼수는 여기 또 있습니다. 아까 증인 신청이 처리됐다 그랬죠. 자, 증거인멸교사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사실 전 되게 또 좀 당황스러운 게 그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의 법카를 받아서 썼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뭐 뇌물이니 혹은 뭐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거 가지고 현재 지금 다투고 있는데, 자, 이 다툼을 잠시 뒤로 하고 지금 뭘 지금 하고 있느냐면요. 이 쌍방울이 이 법카와 관련된 그 회계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막 폐기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 증거인멸 혐의로 쌍방울 관련자들 다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거인멸을 누가 시켰느냐? 원래는 김성태가 시킨 거지. 그런데 이건 김성태가 뭐라고 우겼다? 아니 사실은 이화영이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또 이화영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거지. 자기는 시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뭐가 진행되느냐? 그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야, 이화영한테 연락받은 거 있니? 이화영이 시켰니? 이화영이 시켰다는 말 혹시 들은 적 있니?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아니요. 이화영과 관련된 내용을 지우기는 했는데 저한테 지시한 사람은 김성태나 뭐 그 박머식인가 하는 그 쌍방울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화영한테 연락받은 건 없어요. 라고 진술을 합니다. 아마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이 증인이 총 100명이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 그 신문이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 조만간 뭘로 이화영의 진술 번복, 그러니까 대북 송금 부분으로 바로 직행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피고인 신문을 바로 들어가겠다.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가 이제 그 증인이 100몇 명이 돼버리면 이 100몇 명을 다 증인 신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100몇 명 다 증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딱히 뭐 나올 게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때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사실 핵심된 주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뭐로 넘어가겠다?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이 그 검찰의 위협과 협박과 회유를 받아서 했다는 그 진술로 바로 넘어가서 바로 그걸 다루자.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빨리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변호인이 얼마 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변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겠다라는 의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이 사건 기록이 5만 페이지가 되거든요. 이 5만 페이지를 다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한 달 넘게 걸릴 겁니다. 근데 변호인이 지금 재판 계속 하면서 또 자기 다른 일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접견도 가야 되지, 뭐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시간을 확 당겨서 곧바로 증인신문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건 뭘 말한다?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인 거겠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시간을 뺏어버리겠다. 그런 꼼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화영 부지사가 번복했다가 재번복한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는 게 증거조사를 하는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이 부분 뭐 쌍방울이 그 하드디스크 깨를 부신 거 요 얘기는 이제 할 필요 없다. 거기서는 별로 나을 것도 없어 보이고 넘어가자. 그러면서 바로 뭐로 넘어간다? 이화영 진술, 피고인 진술로 넘어가겠다. 지금 빨리 넘어가야지 변호사가 대처할 시간이 없다. 그래야지 우리가 유리하다. 요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꼼수 부린다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향후에 남아있는 재판 일정이 길게 남아있다면 아마 그런 게 있어요. 향후 남아있는 재판 일정이 아주 많이 길게 남아있는 것이라면 아마 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1년씩이나 감옥에 가둬놨기 때문에 1년 6개월 추가로 계속 감옥에 있어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석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만 더 있으면 재판이 끝날 것 같네? 그럼 어떻게 된다? 예. 그러면 한 달 정도 연장하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걸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검찰이 참 꼼수에 꼼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석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화영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과 이화영 사이를 이간질하겠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참 검사들 치사하죠. 더럽죠.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이화영 지사가 굳건히 버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대북 송금 부분이 유죄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법카 사용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액수가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선고가 나더라도 1년 왔다 갔다 이거나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그럴 공산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쪽에 좀 걸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지사처럼 오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은 사람이 이성이 마비가 돼요. 합리적인 이성이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리고 요즘 이 법원의 꼬라지가 검찰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지금 좀 불안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시민들이 이화영 지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이화영 옆에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걸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황지영님 마음이 찢어지신다고요? 에이구 그렇게 말입니다. 자, 가을이 좋아님 들어오셨고요. 힐스코어님, 그 다음에 아베마리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